삼독을 품은 자, 그가 바로 챔피언이다. 성공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수많은 이들이 성공을 꿈꾸지만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정점에 도달한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독의 농도에 있다. 우리는 흔히 독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지만 성공의 길에 들어선 이들에게 독은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독은 바로 지독, 중독, 고독을 뜻하며 이 세 가지 독을 품은 사람만이 결국 자신의 세계를 만들고 챔피언의 자리에 오른다. 지독, 끝을 보는 사람의 끈기. 모두가 시작할 수는 있지만 모두가 끝을 볼 수는 없다.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지독함이다. 지독함은 끈기와 인내,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의미한다. 흔히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엄청난 실패와 좌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했다는 이야기는 지독함의 상징과도 같다. 그는 실패를 성공하지 않는 방법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여겼고 결국 인류의 삶을 밝히는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어냈다. 지독한 사람은 목표를 향한 끈기가 남다르다. 남들이 10번 시도하고 포기할 때 20번, 30번을 버티며 끝까지 달려간다. 그들에게 실패는 포기의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이정표일 뿐이다. 이러한 지독함은 단순히 노력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그것은 목표를 향한 집착에 가깝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말겠다는 불타는 의지다. 챔피언은 훈련하는 동안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격언처럼 지독함은 성공이라는 과실을 따기 위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숙명과도 같다. 중독, 몰입의 경지가 빚어내는 깊이. 성공의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중독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독은 해로운 행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깊이 몰입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신의 일에 중독된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일에 매달린다. 그들에게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삶의 의미이자 즐거움이다. 이러한 몰입은 단순히 열정을 넘어선다. 그것은 마치 마약에 취한 듯이 다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절대적인 집중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중독 수준의 몰입이 있어야 비로소 기술이 쌓이고 깊이가 생긴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0,000시간 이상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10,000시간의 법칙은 바로 이러한 중독적 몰입을 강조하는 말이다. 위대한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에 중독되어 밤샘 작업을 서슴지 않았고 혁신적인 사업가들은 자신의 아이디어에 중독되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들은 타인의 시선이나 보상에 관계없이 오직 자신의 일 자체에 매료되어 끊임없이 파고들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일에 미쳐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시도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이러한 중독은 단순히 즐거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초월하는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깊은 몰입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잊고 오직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전에 없던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낸다. 중독은 곧 깊이의 힘이며 이 깊이가 결국 그 분야를 새롭게 쓰는 원동력이 된다. 고독, 내면을 단련하는 자기와의 힘. 성공의 세 번째 조건은 바로 고독이다. 성공의 길은 대부분 혼자 걷는 길이다. 남들이 놀고 쉬고 즐길 때 우리는 홀로 남아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한다. 이 과정은 외롭고 힘들며 때로는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옳은지에 대한 의구심에 휩싸이기도 한다. 그러나 고독은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통과 이래다. 진정한 성장은 바로 이 고독의 시간을 통해 이루어진다. 고독은 우리에게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기회를 준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고독은 외롭지만 동시에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 는 말처럼 고독을 견뎌낸 사람만이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다. 고독의 시간은 외부의 잡음을 차단하고 내면의 힘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훈련이다. 위대한 사상가들이나 예술가들이 고독을 통해 위대한 작품을 창조했듯이 성공을 열망하는 이들 역시 고독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단련해야 한다. 고독은 우리가 겪는 실패와 좌절을 오롯이 혼자 감당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그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힘을 길러준다. 이 고독의 시간을 통해 얻은 단단함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화의 힘으로 작용한다. 결국 고독을 친구 삼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모두의 박수를 받는 챔피언이 될 수 있다. 삼독은 독이 아니라 약이다. 결론적으로 지독함은 버티는 힘, 중독은 깊이의 힘, 고독은 자기화의 힘이다. 이 세 가지 독을 모두 품은 사람만이 끝내 자신의 세계를 만들고 자신만의 길을 연다. 이 독들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독이 아니라 우리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성공으로 이끄는 약이다. 그것은 인내를 통해 성장하고 몰입을 통해 깊이를 얻으며 고독을 통해 단단해지는 과정이다. 성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노력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헨리 포드는 성공의 비결은 그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할 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힘이 바로 삼독이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미치고 홀로 견뎌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진다.
삼독을 품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외로우며 때로는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동반한다. 그러나 이 독을 견디고 활용하는 자만이 결국 챔피언의 자리에 설 자격이 있다. 그들은 독을 품어 독을 이겨내고 독을 약으로 바꾸는 연금술사들이다. 당신이 진정한 챔피언을 꿈꾼다면 이제 이 세 가지 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독을 활용하여 당신의 세계를 만들어가라.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광기에 몰입 없이 유튜브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광기의 열정과 편집광적인 몰입에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의 파도로 밀어올리지 않는다면 성공의 해안가에 도달할 수 없다. 아무리 대단한 실력을 갖췄어도 광기에 몰입 없이 유튜브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현대사회에서 정상적인 사람들도 때로 정신분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분열적인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에서는 성공을 향해 뛰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인공지능의 가세로 그 숫자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폭증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그들 중 상당수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공으로 향하는 열차를 움직일 충분한 광기의 열정이 없고 단지 성공에 대한 욕심만 있기 때문이다. 주체할 수 없는 광기와 열정의 파도가 밀어올리지 않는다면 성공의 해안가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 광기의 열정은 막힌 길에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수시로 찾아오는 번아웃과 절망의 아픔을 치유해준다. 열정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최대의 선물은 포기를 잊게 만들어준다는 점이다. 열정은 가슴 벅찬 위협과 기쁨이다. 열정은 불굴의 의지와 정열을 품고 100만 명 유튜버에 도전함으로써 나타난다. 어떻게 해서든 2층으로 올라가고 싶다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다리를 생각한다. 그러나 가능하면 올라가 보고 싶다는 사람은 사다리를 떠올리지 못한다. 일에 대해 열정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단순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타고난 재능도 열정이라는 사포로 문질러야 광채를 낼 수 있다. 꼭 필요한 한 가지 자질만 남겨놓고 다른 자질은 모두 포기해야 한다면 열정을 남겨두어야 한다. 열정은 유튜버들이 꼭 지녀야 할 요소다. 유튜버들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열정은 추진력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뜨거운 열정이 가슴속에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유튜버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성공한 유튜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가슴속에 숨겨진 열정이다. 피터 드러커는 사명감을 갖고 하나만을 억척스럽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만이 어떠한 일이든 성취해낼 수 있다. 고 했다. 유튜브에서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가슴속에 불타는 광기의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잘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10시간뿐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광기와 천재성.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뛰어난 창의성과 천재성을 지녔던 많은 인물들이 정신질환이나 정서적 고뇌를 겪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술가들뿐 아니라 과학자, 철학자, 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천재들 사이에서 이러한 경향성이 관찰됩니다. 빈센트 반 고흐, 프리다 칼로 같은 화가들, 에드거 앨런 포, 버지니아 울프 등의 작가들, 그리고 과학계의 아인슈타인, 뉴턴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우울증,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극심한 정신적 고뇌를 겪었습니다. 이처럼 천재성과 광기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현대 과학계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높은 지능과 창의성을 지닌 사람일수록 정신질환, 특히 양극성 장애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는 뇌의 구조와 기능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극성 장애 환자들은 뇌전두엽의 특정 부위 활성화로 인해 사고가 유연해지고 창의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서로 모순된 개념들을 자유롭게 연결지을 수 있는 인지적 유연성이 창의성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튤립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정상인보다 3배나 많은 연상 단어를 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는 무의식적인 생각들이 표면화되어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천재성과 광기의 관계가 단순히 정신질환 자체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재들 특유의 민감하고 예민한 기질, 세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열정, 그리고 고된 노력과 집중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천재성의 이면에는 고통과 방황, 좌절이 있었습니다. 반 고흐는 자신의 귀를 잘랐고 울프는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창조적 천재성과 정신적 고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런 이유에서 광기를 피할 수 없는 천재성의 대가라고 봅니다. 하지만 천재성과 정신병을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적 고뇌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이 진정한 대작을 탄생시킵니다. 따라서 천재성의 근원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면만을 취하되 부정적 요소는 경계해야 합니다. 창의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정신건강을 해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고통받는 천재가 아닌 행복한 천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